오늘부터 드디어 항해99의 꽃 실전 프로젝트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를 해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마케팅도 해서 사용자도 모으고 그런 최종적인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기술력을 좀 더 높이는 그게 훨씬 더 멘토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항해99 7기 2반 진유진입니다. 제가 선택한 주특기는 스프링이고요. 왜 항해99에 오게 되었냐? 그 가장 큰 이유는 항해99는 팀으로 협업을 하고 실제 디자이너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백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액트를 공부하고 있는 조이인입니다. 전공은 시각디자인과를 나왔고요. 최근까지는 웹 퍼블리셔로 전향해가지고 경력을 쌓고 있었는데 웹 프론트엔드로 포지션을 전향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항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항해99의 꽃 실전 프로젝트 기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를 해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마케팅도 해서 사용자도 모으고 그리고 기업들한테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그런 최종적인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팀에서 브리더를 맡게 되었고요. 프론트엔드 포지션인 만큼 팀 내에서 디자이너와 백엔드 사이에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날인 만큼 저희 팀원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과 또 앞으로 프로젝트의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좋은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앞으로가 기대되고 결국 저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주차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획회의를 팀원들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개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만들어 보고 싶었다. 난 이게 정말 하고 싶었다 하는 주제들을 모아서 탄탄한 기획을 만들어내면 멘토링과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게 되었어요. 리더를 해본 적이 별로 없기도 하고 긴장이랑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기획회의를 팀원분들과 해보고 나니까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분위기도 좋게 화기애애했어가지고 즐겁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회의를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기획을 선정을 해야 할지, 또 팀원들이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줄지, 플로우를 어떻게 짤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최대한 기획회의에 집중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노션 페이지도 다 만들어뒀고요. 팀원분들은 진짜 기획회의에만 참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딱 봐도 의견이 정말 많아요. 기획 의견들을 가지고 단 하나의 주제를 선정을 해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투표를 진행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공익 목적 서비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저희는 이제 베리어 프리를 실천하고 있는 주변의 업장들을 사용자에게 소개해주고 사용자들의 리뷰나 추천을 받아 베리어 프리 우수 지점을 소개해주는 유저 참여형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어플들을 찾아보고 기존에 나와 있는 비슷한 서비스들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보면서 우리는 이 어플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이 부분은 한번 강화해보자 라는 식으로 컨셉을 좀 더 구체화시켰고요. 이제 이거는 유저 시나리오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유저의 입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접속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인지를 추측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인데요. 자신 주변에 여러 베리어 프리 업장들을 확인하고 특정 페이지에 접근할 경우 유저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시나리오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 작성 과정을 팀원분들과 꼭 해오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 같이 같은 기능을 얘기하고 있었음에도 서로가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 차이를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다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에 관해서 공공 API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게 있길래 그거를 긁어오자에서 시작된 거고요. 근데 저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 API를 긁어왔을 때 두 명의 사용자가 같은 지역에 있어서 이거 데이터가 중복으로 요청이 됐을 때 그러면은 DB에 들어갈 때 얘네들이 충돌이 나지 않나? 소문 피드백 결과를 공유를 할 텐데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적 챌린지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저희가 기획을 잘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데이터 가공하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할 거 없으면 우리가 다른 거 이것저것 해보자, 뭐 실시간 채팅 이런 거 하자,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데이터 가공해서 범위를 넓혀요. 다른 사람이 하는 채팅 커뮤니티 이런 거 만드는 거 말고 그거 할 바에야 내가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기술력을 조금 더 높이는 그게 훨씬 더 메리트거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뵐게요. 오늘 첫 번째 대면 멘토링이 끝났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기획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비즈니스 로직 설계에 대한 질문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적인 면에서 좋다고 멘토님께 평가를 받았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좋다 보니 굉장히 안심이 되고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멘토님께서 중간에 굉장히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술 챌린지를 하더라도 이것저것 넓고 얇게 건드리는 방식보다는 이미 구현한 것을 깊이 있게 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가 평소에 안 써본 다른 라이브러리를 써볼지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의욕이 앞서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 이제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말씀대로 이제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고 깊이 있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것이 앞으로 더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 컨벤션을 어떻게 정했는지, 기술 스택은 어떤 거를 썼는지, 그리고 질문은 어떤 게 있는지 등등에 대한 멘토링을 받았고요. 다른 조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조는 규칙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이대로는 꼭 지키자 라는 식으로 픽스를 해버렸었는데 멘토님 말씀으로는 규칙은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수정을 하는 과정을 갖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규칙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것만 따르기에는 처음 만든 규칙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규칙은 유연하게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백엔드 분이신데 아마 맨날 새벽 6시 넘어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아 이게 전형적인 그 개발자 과거의 개발자의 성향이에요. 요즘 잘하는 개발자들은 점심 출근하고 점심 퇴근하는 개발자들이 요즘은 대세예요. 이미 망해버린 생활 패턴 돌리기 쉽지 않죠. 새벽에 일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좋다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 숙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네요. 지도 API에서 제공하는 고유 번호가 있다고요? 네네네. 그러면 지도 API는 카카오 걸 쓸 거고 네, 카카오 거입니다. 카카오 맵에 등록된 장소가 우리의 업장이 될 건데 지도 API를 통해서 업장을 등록하기 때문에 고유 키가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정말 클리언트를 잘 못 쓰면 안 쓰는 것보다도 성능이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API를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공공 API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N개가 들어오면 N개를 스레드를 나눠서 병렬로 처리해도 되고 그러면 저희 웹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오늘 기술 멘토링은 저희가 선택한 기술 스택을 자세하게 어떤 걸 위해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또 지난주에 내줬던 숙제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해왔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질문이 있는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술 스택은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숙제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많이 하고 많이 찾아봤어요. 데이터가 수많은데 그걸 어떤 고유번호를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져왔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가 사용하는 API가 저희가 딱 원하는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숙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요즘에 저의 심경은 이제 굉장히 신나합니다. 프론트엔드는 이제 양쪽에서 디자이너와 백엔드 쪽에서 이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해야 본격적인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며칠 전까지는 이제 하루에 개발을 하는 시간보다 회의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이 기간을 너무 빠르게 넘겨버리면 나중에 분명히 기획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이제 유저 경험을 고려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는 이제 꼼꼼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벌써 2주차가 되었는데도 프론트 쪽이 진행이 많이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짐이 될까봐 불안한 마음을 이제 매일같이 다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